안녕하세요. 예, 저 광주 스코연 박선영입니다. 수업 이렇게 논문을 쓴 게 저 혼자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같이 참여해 주시는 선생님도 계셨고 같이 또 동료 코칭을 해주시면서 연구를 또 코칭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하나님 은혜로 무사히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겸손까지. 네, 그래서 제 연구는 교사가 삶을 살아내는 이야기, 삶을 살아내고 이야기하고 다시 삶을 살아내는 이런 그 교사의 삶의 의미, 그리고 수업 코칭의 이런 수업 나눔의 이런 의미, 경험, 그 존재 그런 것을 이제 연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는 다중 사례 연구입니다. 질적 연구로서요. 이제 연구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성찰이냐 아니면 지식과 기능이냐. 우리가 지식 기능 때문에 성찰을 한다 아니면 성찰을 하다 보니 또 이게 필요하다 이것이 있는데 이 프리먼이라는 학자가 교사 훈련과 교사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기존의 그 교사들은 지식과 기능 위주로 이거를 전달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학생들에게 해주는 그런 객체로 봤다면 이제 프리먼이 교사는 그것이 아니다. 의사결정자다. 교실은 지식과 기능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변인들이 존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교사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성찰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의사결정자인 주체로 봤어요. 그래서 교사는 교사 훈련과 교사 발달이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 했던 그 수업 컨설팅이라든지 이제 교사 이런 티칭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은 이제 교사 훈련으로 직접적 개입을 해서 하는 지식과 기능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이제 교사 발달은 영향력을 끼치는 과정으로 이제 태도와 알아차림, 성찰을 이렇게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이 가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그런 기존의 지식과 기능 위주의 그런 연구가 이제 주를 이루는데 이걸 성찰을 이제 부각시켜서 연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코연에서 이렇게 여러 책들을 내면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현장의 것을 이론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담임교사 및 영어 교단 교사를 대상으로 동료 코칭, 여기 동료 코칭은 우리 수업 코칭을 이렇게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적으로 한쪽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리사이프로컬 해서 한쪽 서로에게 코칭이 되어주는 동료 코칭을 적용하여 교사의 정체성 및 수업 변화를 탐색하였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연구 문제 1은 이제 초등교사 동료 코칭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과정과 유형은 어떤가, 그 다음에 이제 정체성 변화, 그 다음 수업 변화, 이제 이게 수업뿐만 아니라 페다고지컬 체인지에서 전체적인 교육적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론적 배경으로는 그 사회문화 이론, 비고츠키 많이 들어보셨죠? 그 비고츠키가 이제 언어가 4개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거든요. 그 언어를 4개를 통하여 고등사고 기능. 그러니까 아무튼 단어가 안 떨려서 이렇게 발달한다. 그것이 이제 그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한다 그걸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우리 동료 코칭도 언어를 매개로서 교사가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비고츠키를 연결시켰고요. 그 다음에 바흐진이라고 후기 구조주의의 바흐진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대화주의라는 그것을 말했어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이제 사람이 정체성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 다성성이라고 다양한 그 폴리폴리 음악이 다성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듯이 사람의 말도 한쪽이 독백주의가 아니라 다성적으로 존재하는 공간. 이것이 우리 수업 코칭에서 한 사람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들이 다성적으로. 그리고 이어성은 그 안에 개인적으로 신념이 이렇게 바탕이 되어 있잖아요. 개인의 철학이나 신념이 바탕이 되어서 다성적으로 나오는. 그리고 그곳에는 이런 억압과 압박이 없는 정말 웃음과 해악이 있는 그런 창조적 카니발적 공간이다. 그래서 이것이 연결이 되어서 바흐진의 이론과 비고츠키 이론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연구 참여자는 총 4분이신데요. 이제 여교사로 담임교사, 전담교사 이렇게 해서 이 2분은 서로 알고 있던 사이셨어요. 그리고 여기도 담임교사, 영어 전담교사인데 여기는 경력이 17.5년, 그래서 경력이 꽤 있으시고 여기는 경력이 5에서 6년인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어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영어 심화 연수를 2017년도에 이렇게 수강한 그런 선생님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시고요. 다 책에 실려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칭 실시 단계 다음과 같고요. 사전 면담 및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수업
코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 밴드를 통해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또는 면대면을 통해서 안내를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사전 면담을 통해 구조화된 면담은 뭐냐 하면 이런 질문을 미리 마련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동료 코칭에 참여한 동기 및 목표, 영어 교육에 대한 천함 및 신념, 교실 상황 및 수업 속 고민을 파악하였고요. 4차에 걸쳐서 이렇게 동료 코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후 면담은 이 4차 동안 그 데이터를 이렇게 다 수집한 것을 통해서 이머징 팀, 그 드러나는 주제를 바탕으로 질문을 마련하여 다시 사후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건 semi-structured 인터뷰라고 반구조화된 면담으로서 이제 질문을 마련하며 이제 뭔가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덧붙여서 질문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 코칭 실시 단계는 이제 동료 코칭 프로그램의 체스터리라는 분이 이렇게 수련적 구조로 이런 단계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김강민 그 아까 말씀하셨던 분이 이걸 바탕으로 이렇게 폴리싱 아무튼 그분이 또 이렇게 단계를 만드셨어요. 근데 저는 우리 수업 코칭에 이해, 격려, 직면, 도전 이 수업 나눔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5단계로 이렇게 한 것이 우리 이규철 소장님이 하신 수업 전 코칭, 수업 중 코칭, 그 수업 후 코칭 이 3단계를 살리고 이 수업 후 코칭에 수업 나눔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 다른 지역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순환적 구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실행 계획, 그래서 이건 상위 성찰이 일어난다. 이 전 과정을 성찰한 것에 대한 성찰이다. 메타 리플렉션, 그 실행 성찰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속에서 실행을 하는 것은 성찰, 우리가 의사결정이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사실 수업을 할 때 그냥 지식적으로 로봇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상황 속에서 성찰을 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성찰적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실행 단계. 그래서 이렇게 5단계로 해서 그 구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전 코칭이 우리가 딜레마 있는 지식과 기능을 이제 코칭 속에 포함할 수 있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그 사례 1, 사례 2 중에서 동료 코칭팀 2에서 이 단계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면 약간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도 다 전사하고 수업 나눔도 다 전사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 물한잔 드려 물. 네, 아예 시간이 반복적 비교 분석법이라고 이렇게 그레서와 스트라우스 코빈이 이렇게 발전시킨 반복적 비교 분석법을 했고요. 이게 질적 연구 방법으로 얘만 하는 것은 또 보완이 필요하겠다 해서 방법적으로서도 이렇게 다원화시킬 수 있도록 내러티브 탐구를 함께 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삼각검증법,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 수집에 있어서도 여러 다원화시키고 다각화시키고 자료 분석에 있어서도 다각화, 자료 해석에 있어서도 저뿐만 아니라 그 영어 교육 이렇게 이율 선생님께서 도와주셨고요. 또 다른 분이 하셔서 이렇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상호작용 과정 이제 분석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신뢰관계 및 구축 및 상호 개방이 필요했어요. 그 레스키라는 학자가 vulnerability 해가지고 취약성 혹시 그 테드에 강의 나온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신의 취약성을 이렇게 개방할 때 이렇게 성장이 일어난다. 취약성을 개방할 경우에 자기 셀프 트랜스포메이션, 자기 변혁이 일어나고 내가 정말 약한 부분을 방어할 경우에는 고립이 일어날 수 있다. 네, 그래 이런 이것을 있는데 이 동료 코칭의 장이 신뢰가 구축되었을 때 자기 변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신의 취약성을 개방할 수 있는 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논문 읽어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신념을 발견해 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 선생님들의 이제 말을 따라서 이렇게 읽다 보면은 수업에서도 그리고 수업 나눔 대화에서도 보면 그리고 성찰지에서도 각 교사들의 신념이 나타났고 그 신념이 수업에서도 이렇게 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사 C의 경우는 흥미를 굉장히 이렇게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이 영어 교육 자체가 초등에서 굉장히 교육 목표 자체에 흥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사의 신념은 자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자신이 경험한 경험이나 그 교육의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녹아날 수 있다.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신념이 저는 좀 흥미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료 코칭이 무조건 이렇게 순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개인 내 갈등과 개인 간 갈등이 있는 굉장히 복잡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교사 내적 담화, 그 수업 전, 수업 후, 수업 나눔 후 성찰지를 통해서 이런 개인 내 갈등, 그리고 또 교사 간 담화 및 실행을 분석하면서 개인 내 갈등뿐만 아니라 개인과 서로 생각이 다른 곳이기 때문에 다성적으로 존재하면서도 이어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 내 갈등, 우리가 굉장히 많이 겪는 거죠. 수업 의도와 현실과의 괴리. 소장님께서 쓰신 수업 딜레마, 이 딜레마 상황, 그 딜레마 상황들이 이렇게 내가 정말 챙겨주고 싶었는데 표정이 별로였어.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다음 개인 간 그 신념 충돌. 나 정말 이제 즐겁게 영어 수업한다고 하고 싶다고 저번에도 그랬는데 저는 교사비가 아까 애들이 말을 많이 하고 끼어든다고 말했거든요. 내 마음엔 글쎄 너무 이렇게 글쎄 애들이 너무 통제되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생각들이 이렇게 오고 가지만 이것이 충돌된다고 막 이렇게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다성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어떤 지역에서 감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감정, 당신이 항상 옳다 했던 이 감정이 뭐냐면 indexicality, 감정의 지표성입니다. 그래서 날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선을 넘는 것 같기도 해. 요즘 날씨가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럴까 좀 화가 나는데 이 감정이 사실은 수업 의도와 현실과의 괴리나 또는 이런 조화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이게 골럼베크가 피어스의 이론의 지표성을 이용해서 이 감정의 지표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논문에 이렇게 이제 찾아서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아와 타와의 소통, 대화 중입니다. 그래서 나와 관점이 다른 사람이 나의 관점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관점을 또 들어볼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서로 타자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이 상황에서 소통하고 정체성이 새롭게 제 의미를 부여하면서 형성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마운 마음이 있었구나. 처음에는 이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직면하게 하고 우리 수업 나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카니발적 공간이었어요. 그게 뭐지? 게으른 교사 단면을 볼 수 있는 하면서 웃으면서 빈틈이 있을수록 하면서 이렇게 웃는데 우리가 항상 이상화된 교사의 신성화된 이야기 같잖아요. 교사는 이렇게 항상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완벽해야 하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웃으면서 그런 비현실적 기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공간이기도 하면서 이런 새로운 그거 가사를 생각해 보는 거야. 좀 섞어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그런 거. 저 이런 식으로 수업 아이디어를 이렇게 또 스스로 찾아내기도 하면서 이렇게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행 공동체, 우리 전문학습 공동체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영어 교육가다 보니까 영어 교육 관련해가지고 실행 공동체를 찾았거든요. 이게 실행 공동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교사는 실행하는 존재다. 그래서 그 실행 가운데서 우리는 전문적 존재로서 어떻게 공동체를 이뤄갈 것인가 했는데 이제 나와 같은 동료 코칭을 해준 사람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 내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이런 홀로서기가 어려운 것 같다.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료, 교사, 친구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고요 하면서 실행 공동체로 발전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례별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경력 이제 17.5년 우리 그 풀러와 브라운이 교사 발달 단계를 교직 이전 관심 단계, 생존 관심 단계, 교수 상황 관심 단계, 학생 관심 단계 이런 식으로 설명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 동료 코칭 팀 1은 학생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이미 이제 경력이 충분히 쌓였고 지식과 기능이 쌓였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이 동료 코칭 팀 2는 굉장히 지식과 기능, 특히 영어 심화 연수를 받고 왔기 때문에 그런 배웠던 기능과 지식을 적용하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공통점을 살펴봤을 때 동료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동료 코칭이 이루어졌고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코칭이 이루어졌고 동료를 통해서 성찰을 경험한 점은 공통점이 있었는데 차이점을 본다면 여기에서 인지적 내용과 정서적 내용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한다면 동료 코치 팀을 2에서는 제가 이렇게 계획했던 것과 조금 다르게 이렇게 발전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인지적인 내용이 많았고요. 수업 설계 및 전략에 대한 것과 학생에 대한 관심이 공존하였다면 여기는 학생에 대한 굉장히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전 협의에 수업 전 코칭보다는 교사의 성찰을 중요시했고요. 교사의 독립적인 그 의사결정을 존중했습니다. 반면 여기는 선생님 사전 협의회가 필요해요 하고 이 3차 동료 코칭 교사 뒤에
그 수업을 준비할 때 교사 C가 와가지고 3번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수업을 정교화시키면서 학습지도 발전시키고 이런 그 수업 그것도 이렇게 수정하면서 서로 예상되는 학생들의 반응도 이야기하면서 수업을 다듬어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업 코칭에서 그래서 그 연구 참여한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수업 후에는 이렇게 격려하면서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수업 후에 이렇게 막 비난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마음이 다쳐서 잘 들어오지 않지만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때 지식과 기능도 전수받고 이렇게 한번 학생들의 반응에 따라서 그것도 해보면서 그 과정에서 사전 협의를 하고 사후 협의에서는 성찰 위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어떨까요? 하면서 이렇게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료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을 지향하고 이제 이미 지식과 기능이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한 교사들은 이미 자신의 철학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 이제 수업적 독립적 의사결정을 이렇게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동료의 역할은 이제 제가 5단계로 나눈 것 중에서 이런 실행자, 관찰자,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그 지지적 친구, 공감과 격려를 통한 지지적 친구, 그 다음에 이제 성찰적 직무를 하는 비판적 친구, 비판이 막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 그리고 이렇게 개선할 점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걸 해주는 이런 역할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동료의 역할을 도식화하였고요. 그다음에 정체성입니다. 아까 그 제3자의 눈으로 날 바라볼 수 있다. 그 이 정체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런 시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간성상이 있고요. 또 혼자서 독립적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존재합니다. 그 속에서 혼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바라보는 나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대화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체성이 이렇게 형성되어 가죠. 그래서 정체성 협성 공간을 봤을 때 교사 A는 담임교사, 교사 C도 담임교사였는데 이제 대화를 살펴봤을 때 주로 정체성 협상이 학습자로서 교사 정체성으로서 교사 학습자, 담임교사, 영어 학습자, 영어 교사로서 이렇게 정체성 협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도식화해 보았고요. 그래서 정체성 얘는 논문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B가 정체성 협상했다. 특히 B의 경우에는 정체성이 자신감 난 나쁜 선생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교사 A와의 대화를 통해서 괜찮아, 난 괜찮은 선생님이야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나도 성장하고 나도 건강하고 웃으면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 면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교사 C의 경우에는 이제 영어에 대한 것들, 영어 교과 어떻게 할까? 특히 담임교사와 영어 교사로서의 굉장히 갈등이 있었어요. 담임교사로서 영어 수업을 따로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따로 영어 기능을 이렇게 할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그런 고민이 많았고요. 교사 D의 경우에도 자신의 재능을 이렇게 발견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림 러닝 해가지고 그건 나중에 수업 변화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각 교사의 정체성 변화로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자기 성찰, 내가 되고 싶은 교사와 개인적 실용적 지식과 관련된 자기 성찰을 통해서도 정체성이 영향을 받지만요. 사회문화적, 정치적 맥락이 교사의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하고요. 또 그 교사가 사회적 구조를 넘어서 자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나? 아니다. 또 그 교사의 자율적 의지가 또 정부나 기관의 정책에 순응하기 요구하는 힘에 의해 약화되기도 한다. 이런 다양한 공간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각 교사의 수업 변화입니다. 그래서 교사 A는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니 말을 해야지 answer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렇자 못해도 괜찮아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 노래에 이게 나오죠 액션 이렇게 한글이 섞여서 가잖아요. 코드 스위칭이 너무 많아요. 한글이 많은데 이제 그 동료 선생님이 처음에는 클래스룸 잉글리시가 많다가 줄어드는 것 같아 했더니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EBS 영어 듣고 전화 영어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원어민에게 이거 put the card back 이거 어떻게 했던 거야? 하고 동료가 물어봤더니 원어민한테 물어봤어 이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발전돼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원어민한테 물어봤지 이런 식으로 C의 변화도 이제
그 교실 수업 그 학생들 관리에 관련해서 이제 관심이 많았는데 예, 이건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프림 러닝으로 이 선생님께서는 네 그래 이제 후배여서 친한 후배여서 그래서 이모션, 커그니션, 액티비티 이것이 이렇게 그 교사 통합 이런 것을 이제 보르그라는 사람이 교사 인지에 대해서 말을 했고요. 이 인지와 그 감정과 활동을 통합한 이론을 이제 골룸백과 도란이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다시 우리 수업 코칭에 맞게 이렇게 해서 교사의 인지, 이게 지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신념, 지식, 가치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르그가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것을 그 개념에 대해서 영어 교육과 관련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이 수업 활동과 조화를 이룰 때 교사의 긍정적 감정이 일어나고 불일치 일어날 때 그 부정적 감정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이 감정의 self transformation, 자기 변혁의 이런 지표가 될 수 있다.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논의에서 이 신뢰 구축, 그래서 신뢰 구축이 될 경우에 우리가 그 open vulnerability, 자기 취약성을 개방할 수 있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지식과 감정과 신념을 이렇게 작용하는 대화적 상호작용 속에서 이렇게 대화 상호작용 속에서 알아차림이 일어나서 경험, 인지, 신념이 재구조화가 일어나 자기 변혁으로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뢰 구축이 되지 않으면 자기 방어를 하기 때문에 다시 신뢰 구축을 단계로 오고, 또 여기에서 대화를 하다가 저항이 일어나면 또 자기 방어가 일어나니까 여기로 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환적 상호 과정 유형 및 과정 및 유형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료 코칭 프로그램에서 보완할 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그 경력별로 그 필요를 잘 살펴서 이제 지식과 기능과 성찰을 함께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성찰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체성 면에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교사들은 동료의 격려와 지원을 받으면서 자신의 수업을 성찰하고 경험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변화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었고요. 교사들은 외적 상호작용을 통해 정체성을 재구성해 갔으며, 동료 코칭을 통하여 교사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체성을 형성해 갔습니다. 교사들은 자신들이 고민하고 성찰했던 내용을 수업에 적용해 봄으로써 수업에서의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이는 학생들의 성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사 D가 교사 C의 수업 그 교실을 보고 너가 처음에 굉장히 학생들이 잘 안 잡히고 질서가 없다고 했는데 마지막 가서 그랬는데 아이들도 참 질서 있게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고, 그래서 교사의 성장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성장을 볼 수 있는 것도 참 의미 있었어요 하면서 교사 D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현은 이런 학교 차원에서 서로에게 동료 코치가 될 수 있는 문화 조성이 필요하고, 수업 나눔을 통해 교사들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동료의 지지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 제가 연구자 참여에 있어서 이제 여자 선생님들만 계셨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성별이나 경력을 고려해서 이렇게 다양한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전 협의라기보다는 이제 동료 코칭, 수업적 코칭 과정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고, 프리만의 주장처럼 지식과 기능, 그리고 초점 맞춘 교사 훈련과 태도와 알아차림에 초점을 맞춘 교사 발달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추후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